미국이 만든 세계와 중국이 이익을 가져가다 1945년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유럽과 일본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했던 미국은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달러를 전 세계로 퍼뜨리자. 1세계화는 왜 시작되었는가?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달러 중심의 고정환율 체제를 만들고 세계 해상 무역을 미 해군이 직접 보호했습니다. 거대한 시장과 군사력 그리고 달러라는 통화를 무기로 전 세계의 자유무역 체제를 확산시켰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만든 세계화의 출발점입니다. 이 덩샤오핑, 세계를 향해 문을 열다. 1978년 덩샤오핑은 전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중국을 세계 질서로 편입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시장경제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죠. 경제특구 설치, 국영기업 개혁, 농업의 자유화, 1979년 미중 국교 정상화, 미국은 중국을 세계화의 생산기지로 맞이합니다. 시암 WTO 가입과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중국을 자유시장에 편입시키면 민주화되고 개혁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달러는 어떻게 흘렀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 재건과 자유시장 질서를 위해 막대한 달러 유동성을 세계에 공급합니다. 또한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달러를 국제 기축통화로 만들고 금과 달러를 연동시켰습니다. 이로써 세계 금융 및 무역 시스템에서 달러의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달러를 쓰며 교역하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소비시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세계화의 핵심 연결고리,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값싼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 기반을 무기로 전 세계의 생산기지, 이른바 세계의 공장이 됩니다. 삼성, 애플, 나이키, GM,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대거 중국으로 이동했고 중국은 값싼 제품을 대량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이때 전 세계로부터 유입된 막대한 달러가 중국에 집중되기 시작하죠. 달러 유입, 그리고 중국의 전략,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로 중국은 자국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합니다. 통신, 철강,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 산업, 그 결과 화웨이, CATL, BYD 같은 기업이 성장하고 미국 기업들과 가격 파괴적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달러 재투자, 미국 국채의 숨은 후원자. 한편 중국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국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합니다. 중국은 세계 주요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 올라서며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간접적으로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환율 안정과 수출 경쟁력 확보까지 이득을 챙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암묵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돈을 풀고 소비해라. 우리는 저가 제품과 달러 유입, 그리고 미국 국채 매입으로 돕겠다. 그 대가로 벌어진 일들, 하지만 이 구조는 미국에게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중국에 빼앗깁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중산층 일자리는 사라지며 러스트벨트는 유령 도시가 되어갑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저가 공세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ZTE, 화웨이, CATL, BYD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유재는 미국 기업과 정면으로 경쟁하며 기술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달러는 왜 약세였을까? 이 시기, 세계화가 정점에 이르던 시기의 달러는 의외로 강세보다는 약세 국면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 글로벌 자본의 신흥국 투자 이동, 연준의 저금리 정책, 중국의 달러 보유 확대에 따른 미 국채 수요 증가로 실질 금리 하락, 다시 말해 달러는 세계를 연결하는 거래 수단이었지만 그 자체가 강세 통화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 약세가 세계화의 유동성을 늘리는 역할을 한 것이죠. 미국은 달러를 세계로 퍼뜨려 소비했고 중국은 그 달러를 모아 생산과 산업화에 재투자했으며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해 환율을 관리하고 서로가 상호의존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세계화의 황금기를 함께 만든 것입니다. 4. 미국 위협을 인식하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단순한 협력국이 아닌 전략적 경쟁국이 되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로 기술 독립선언,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1대1로로 유라시아 영향력 확대, 위안화의 달러 패권 도전, 미국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키운 이 체제가 이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 5. 트럼프의 등장이 바꾼 모든 것.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방역. 트럼프는 세계화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 중산층과 제조업 노동자들이라고 선언하며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가 외친 슬로건은 명확했죠. America First,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실행에 들어갑니다. 미중 무역전쟁 개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 부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정조준,
기술 전쟁 선포,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술 기업을 제재, 첨단 반도체, AI, 통신 장비 수출 차단, 공급망 탈중국화,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유도 팬데믹 이후에는 경제 안보 명분으로 가속화, 리쇼어링 장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회귀를 유도. 이 모든 흐름은 세계화에 대한 구조적 반발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값싼 해외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주권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세계화는 사실상 종식되기 시작했습니다. 6세계화 종식 이후 중국의 현실, 성장의 끝, 위기의 시작. 트럼프 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선언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화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전략적 전환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저렴한 중국산 상품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고 기술, 자본, 공급망 모두를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고립 전략은 미국의 국가 정책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중국 내부에 있던 모순들을 폭발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붕괴된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헝다의 파산 대형 디벨로퍼들의 연쇄, 디폴트 미분양 유령 도시, GDP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부동산 신뢰 붕괴 수십 년간 성장의 엔진이었던 부동산 모델이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청년 실업입니다. 2024년 기준 공식 청년 실업률 21% 이상 비공식 통계에선 40% 이상이라는 분석도 존재 제조업 자동화, 외자 철수, 서비스업 침체가 복합작용, 대학을 졸업해도 알바 자리도 없다. 중국 청년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탈중국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애플, 테슬라, 일본, 독일 전자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대만, 홍콩계 자본의 투자 회수, 미중 간 지정학 리스크를 피하려는 투자자 이탈 중국 금융시장은 자본 유출 압력과 증시 하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 기준 디플레이션 위험이 뚜렷한 상황이며 저물가 저성장 소비 위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최근 수년간 중국의 PPI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소비자 물가 지수도 2024년부터 0%대 정체, 내수 소비 위축, 유통업, 자영업, 줄도산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건 경기가 식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환 시장도 불안합니다. 위안화 환율 7.32한 달러 이상까지 약세, 외환 보유고 감소 우려, 부동산 부실 채권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까지 전이될 조짐 위안화의 신뢰가 흔들리면 국제 투자자들은 더 빠르게 중국을 이탈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중국 소비 심리의 붕괴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니 소비가 줄고 기업도 투자하지 않고 정부는 재정 여력 부족으로 민간을 끌어낼 동력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지금 수출, 부동산, 내수 소비 모든 성장축이 동시에 멈춰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고속 성장 국가가 아닙니다. 성장을 멈춘 중국이 이제 직면한 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위기 관리,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통제. 그동안의 성장 관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세계화 종식으로 맞게 된 깊은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7 마무리, 세계화의 역설. 세계화는 미국이 만든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게 되었을 때 미국은 그 질서를 직접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고립 속 침체, 미국은 기축통화, 금융, 안보 패권을 다시 강화하며 자신의 통제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